전국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이 되어서 더위도 약간 가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입 가경 더욱더 악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 화상 국민굴기대회 제38차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참가하신 우리 애국 열사님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늘도 참석하신 우리 정의 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공동대표이신 김성진 대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리덤 뉴스 이상로 대표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오늘도 노심초사 동분서주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광화문의 여성 지도자 애국열사 우리 대한민국 국민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의 서울시 위원장 최정희 위원장님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화상 또 영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박주연 변호사 지금 인천 연수을이라든가 또 영등포을이라든지 또 양산 부정선거 재검표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박주연 변호사님이 이 영상으로 참여를 하실 것이고 또 이 황교안 대표라든가 또 박찬중 전 의원 같으신 분들이 영상으로 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 그러죠. 여기에 그 김태훈 변호사님이 아마 대표로 되어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문재인이를 김경수와 공모한 그 드루킹 그 댓글 조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변은 오늘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4.15 총선거 부정 그 여기에 관해서 관련을 해서 또 이 지난 2017년 있었던 그 드루킹 문재인이가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그때 그 저지른 댓글 부정 사건 이것은 김경수가 문재인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 둘이가 공모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금 완전히 문재인의 조종을 받는 검찰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검찰이 이 사건을 잘 수사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4.15 총선거 부정이 인천 연수 을구, 양산 을구, 영등포 을구 재검표 결과 부정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어서 원고 측과 변호인단 측은 이제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이 대법원은 4.15 총선거가 전면 부정선거였다고 선포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경쟁자들 가운데서도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장기표 경선자, 최재형 당선자, 윤석열 경선자 등도 문재인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의 이 4.15 총선거 부정선거 이 혐의는 언론이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결국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유튜버들의 이러한 독립적인 언론 활동으로 전해지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 부정선거 규탄에 대한 국민들의 노도와 같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언론이 4.15 부정선거를 보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이 언론이 이러한 반국민 그야말로 반역 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4.15 총선 재검표에 관한 사안부터 그래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8월 30일 지난달에 새벽부터 밤 12시 가까이까지 진행된 서울 영등포 울선공고 재검표 당시 그 법원 앞에 분노한 변호사님들과 군중들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잠시 보시고 이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선 사장님, 영등포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밖에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촬영을 안 해주려고 할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지금 감정 목적물이 한 46개, 49개 정도 되고 대부분의 감정들을 조재현 대법관이 전부 이제 기각을 했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촬영마저 못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 새끼! 예, 그 사람이 우리의 이 많은 엄청난 불법들을 다 무시하는 것을 덮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손에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서 저 혼자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들과 자료를 지금 바로 공유를 하고 왔습니다. 잘했다! 예.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조재현 대법관은 정말 지령을 받고 온 듯이 촬영을 전면 불허하려고 했었습니다. 촬영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작전을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지만 어제 제가 긴급하게 김기수 변호사님을 또 섭외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할 역할은 호령하는 거다. 법원한테 태정을 당하더라도 정말 한번 질러달라, 두 번 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이 파이터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경험을 발휘하셔서 많은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정말 열심히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용진 변호사님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뒤에 계세요. 현성삼 변호사님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네. 제가 조재현 대법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은 대법원 부장판사들과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밖에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왔겠는가? 그냥 왔겠는가? 정말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도 돈을 주지 않고 자기 시간 내가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왔겠는가?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는가? 파퓰리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파퓰리즘 때문에 민심이 분노하고
그 분노한 민심을 표로 표출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 나라 아이들의 목표는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조재현 대법관, 당신도 자식이 있지 않느냐? 손주가 있지 않느냐? 당신만 잘 살면 그만이냐? 우리 자식들도, 우리 미래들도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윤영진 변호사님, 김기수 변호사님, 장영하 변호사님,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고로영 변호사님, 대법관과 싸워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촬영을 불허하는 것이냐? 그 근거가 뭐냐? 투표지는 촬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공직선거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어딨냐? 검증을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검증을 하는데 당사자가 촬영을 하고 살펴보는 것을 금지하는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갖고 와봐라. 김기수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우리 원고 박용참 위원장은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면 내가 원고를 설득해서, 원고 대리인들을 설득해서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촬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제일 잘 알아야 할 대법관이 아무런 답변을 못한 채 그렇게 비겁하게 외면했었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막는 무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과 원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법을 만들고 우리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나라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놈들이 지금 부정선거 세력들과 공범들 아닙니까? 오늘 사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유관으로는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연수을 민경우 의원님은 지역구는 덜 손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다 바꿔놨었습니다. 그러나 바꿔놓는다고 범죄가 감춰집니까? 불법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감춰집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변호사님들과 많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자유를 지탱하는 그 소신, 그런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위대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 쉽게 무너지는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 제 옆에 계시는 민경우 의원님처럼 끝까지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해 주시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처럼 정말 가슴 깊숙한 그런 애국심과 정말 진지함과 애국심,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버틸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 불법을 엎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연수울 양산을 재검표해 보면 다 알지 않느냐? 부정선거 아니냐? 투표지 보면 알지 않느냐? 왜 이거를 감추려고 하느냐? 숨기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을 받고 싶어서 법관이 됐고 대법관이 됐고 그리고 공무원이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지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고작 자기 이익 하나, 자기 남들보다 조금 계급 높은 거 하나, 남들보다 돈 조금 더 먹는 거 하나,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 나쁜 놈들, 그런 속 좁은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들을 단숨에 뿌리 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멋진 정치인 민경욱, 멋진 변호사 도태우, 그리고 여러분 블랙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게 그 시발점이며 우리가 함께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스팔트를 조금 경험해봤지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좁은 게 뭐라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힘들을, 이 위대한 힘들을 좀 더 하나씩 모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 더 위대한 대한민국,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진짜 함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부정선거 세력들을 단숨에 몰아내고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우리 앞으로 많은 투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지만 이 전쟁 이어나갑시다. 네. 우리 이깁시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 자랑스럽습니다. 가방도 가져가야지. 가방. 가는 게 아니지. 예, 그러면 이제 도태우 변호사께서는 오늘 그 안에서 있었던 일, 표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어떤 뭐 특이점이 있는 표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밖에서 아침 새벽 7시, 8시부터 지금 밤 11시, 12시 다 되어갈 때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뜨거운 애국심과 자유와 진실을 향한 열정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의 만성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병에도 내성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배춧잎 투표지 사실은 그 하나가 나왔을 때, 일장기 투표지 그 하나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 부정선거는 밝혀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투표지가 부정선거 없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부정선거를 울산에서 극히 한쪽으로 도저히 프린트로 나올 수 없는 편향된 투표지, 그리고 기표인이 완전히 뭉그러진 것이 관외사전의 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럭비공 투표지 형상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은 부정투표를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등포을 남부지방법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주심판사를 바꾸어서, 그래서 울산에서 우리 고발당하기까지 했던 조재현 대법관을 투입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재검표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세 번째 재검표는 우리의 예상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정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재확증하는 세 번째의 재검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뒤에 그 형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부정선거를 확증하기 위해 4번, 5번, 6번, 7번 자꾸 재검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충분하죠? 있습니다. 사실 맑은 눈으로, 진실과 자유에 깨어있는 눈으로 이 사태를 보는 분들은 이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재검표를 더해야 우리가 부정선거를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부정선거의 물증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것들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세로로 해서 날카롭게 직선으로 쫙 짜개졌습니다. 투표지가. 그런데 그런 쫙 짜개진 투표지를 스카치 테이프, 투명 테이프로 쩍쩍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투표지랑 두 개가 붙었습니다. 도대체 몇 중으로 이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에 내성이 된 것처럼 그런 것을 보고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배춧잎 투표지를 다시 가져와 봐라. 배춧잎 투표지보다 더한 뭔가를 가져와 봐라. 지금 우리가 익스트림 스포츠 무슨 경기합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배춧잎 2배 나오고, 다음에는 배춧잎 3곱 나오고, 다음에는 배춧잎 4곱이 나와야 됩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나 회개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변명보다 더 밑바닥에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문화일보, 온갖 신문에 광고 나간 부정선거 물증 사진들을 보고 양심이 깨어나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부정선거 이거 정말 문제인데 하고 깨쳐나는 그룹이 있고,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 그리고 자기 지내던 대로 모든 것을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에 사실은 숨어있는 룰루랄라 하는 그룹은 누구의 편이 됩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물증을 보고도 충격을 모르겠다 하고 외면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2차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3차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마침내 나라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멸시키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정선거의 진실에 눈 뜨면 그것을 잊지 못하고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는 살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이 소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밤늦은 밤에 유튜브를 보고 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눈의 가시처럼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그야말로 지뢰처럼 생각합니다. 이것만 제거하고 나면은 수도 서울 함락이 직통인데 얘네들이 철벽으로 가로막고 있구나. 극우라고 몰아세워야지. 미치광이라고 몰아세워야지. 걔들만 고립시키고 나면 우리 세상대로 다 될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물증을 쥐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검을 더해달라고 외쳤지만 그건 이제 기본입니다. 저들도 재검을 계속 열어갈 수밖에 없는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9월 6일 날 준비기일이 열리고 비례대표 재검표 기일로 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선동 의원 준비기일 속에 다시 재검표 기일을 잡게 될 것입니다. 향후 순차적인 재검표 기일에 대한 압박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단계가 변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는 특검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드러난 이 물증은 특검의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지검의 수사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지검의 수사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전국적인 범위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더욱 주의할 수 있고 특검에 대해서 정치권의 외면을 질타해 가야 합니다. 특검이 실시되면 이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방향 속에서 올바른 정치적 흐름이 형성되고 바로 우리나라를 깨부수고 있는 저들을 다시 한번 우리야말로 그들을 제압하는 올바른 방향의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선거 무효를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이제 재검을 더해야, 감정을 더해야 선거 무효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3번 속에서 온갖 엉터리 투표지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왜 우리가 선거 무효를 못 외치겠습니까? 정당한 재판부라면 이미 선거 무효를 순차적으로 판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4.15는 부정선거 선거 무효 판결하라, 나아가서 4.15는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고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게 되는 날 새 세상이 열리겠죠? 그런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집합금지와 같은 이 저들의 만능 무기에 대해서도 우린 이제 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철폐하라까지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선 쇼로 치달아가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정치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 구호는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4.15는 부정선거 선거무효 판결하라! 4.15는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4.15는 부정선거 집합금지 철폐하라! 우리는 강남역 거리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 구호를 내걸고 저들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외쳐야 되는데 특히 야당 국민의힘 외치지 않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의혹이 있다, 특검해야 된다 제일 먼저 외치고 지난 6.28 인천 연수울에 이어서 두 번째 대법원의 재검이 있은 8월 23일 양산을에 이렇게 먼저 가셔서 참석하시고 청와대 앞에 1인식을 하셨던 우리 황교안 후보님을 잠시 앞에 모셔서 인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법상 마이크는 드리지 못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의원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유튜버님들 이쪽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리네. 이게 지난 6월 28일 연수을 구에서 첫 번째 재검표하면서 나온 투표용지입니다. 이게 투표용지예요. 자, 이 중에 보면 여기 투표 관리관 도장을 보십시오. 조금 더 확대된 걸 보면 이게 투표 관리관의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도장 보셨습니까? 지금 연수 울구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4월 15일 실제로 우리 인천의 연수울에 유권자들이 투표한 용지들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지금 재검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연수울 유권자였다면 이런 투표용지 받았을 때 그냥 투표하고 말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인장이 찍힌
이런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거 그냥 아무 말 없이 찍었겠습니까? 아니요. 항의했겠죠? 무슨 투표용지가 이러냐 항의했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지난 4월 15일 투표 현장에서 그런 항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검표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628에 재검표한 뒤에 나온 투표용지가 이런 투표용지가 천여 장이 나왔어요. 한두 장도 아니고.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이 이제 입증됐다. 증거로 나왔다. 제가 그런 말을 이거 증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바로 대법관이 주재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용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의혹이라고 하고 근거가 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대응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거는 지금 대법관이 주관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투표했다고 한 그 물건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천여 장이 있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면 무슨 짓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 사이에.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대춘리 투표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투표 용지도 있었어요. 인쇄된 겁니다. 이게 지금 투표 용지는 흰색 아닙니까? 거기에 웬 파란색이 나옵니까? 이런 현장에서의 증거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정의를 지키려면 이거 규명해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사전 투표용지는 본래 롤에서 꺼내가지고 하나씩 찍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전 투표든 현장 투표든 투표할 때 그 투표용지를 한번 기표한 다음에 접죠? 네. 그냥 안 접고 막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뭉치들을 보니까 접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빳빳한 투표용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연 이 수상한 투표용지가 정체가 뭐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검증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틀 3일이면 끝나요. 지금 6월 28일은 재검표한 거거든요. 이제 걸주의 검증입니다. 그거 마음만 먹으면 며칠 만에 다 끝낼 거예요. 근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재검판 이후에. 맞습니다. 이거 의혹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빨리 하라고 하는 거고 이미 이거는 본래 투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 끝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멋대로 해서 지금 이게 현재 1년 반 안 됐습니까? 대법관들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뭐이 구린 게 있으니까 이래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지적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의 의심이 이렇게 강한데도 가만히 있는 그것은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꾸 이제 적폐가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바로 잡는데 힘을 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공정한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87년도부터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도 많은 선거 부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뀐 모양의 또 다른 부정선거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조작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우리 경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집회하면서 뭐 불법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경찰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경찰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불법의 의심도 없는데. 여러분 겁낼 거 없습니다.
그 대신에 법대로만 하세요. 법 어기지 마세요. 이거 집회 신고한 겁니까? 집회 신고했습니다. 예,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외쳐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한민국의 가장 드리워진 족쇄가 바로 부정선거와 코로나 독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가지 다에 대한 시원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느냐 죽느냐, 향후 6개월에 달렸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죽느냐가 결정된다. 아프간이 되느냐 아니면은 8.15 해방이 되느냐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성진 대표님,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또 우리 박주연 변호사님, 또 이상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우리 한 일주일 뒤에 또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소용돌이 칠지 모르겠습니다. 뵙기로 하고,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 제38차 화상 국민 골기대회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자축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